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25회 평가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25회는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전반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번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죠. 자, 그래서 1번 봤더니 납세무를 진대요. 누가? 수입하는 자가. 맞죠? 수입이면은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죠? 자, 2번 봤더니요. 납세무가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입니다. 자, 원시 취득 나오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부동산인지 준부동산인지를 봐야죠. 왜냐면 부동산은 원시든 승계든 다 납세무가 있지만 준부동산은요. 원시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죠. 그래서 봤더니 선박입니다. 선박이면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죠.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자, 3번 보죠. 납세무를 진대요. 누가? 조합원이. 그래서 앞에 봤더니 조합원용이네요. 조합원용이면은 조합원이 납세무를 지죠. 4번에 봤더니요. 유상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교환이에요. 교환은 유상거래가 맞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원래는 뭘로 가야 돼요? 증여로 의심을 받죠. 근데 대가를 입증을 하거나 경매, 공매, 파산에 의한 처분이거나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산끼리 교환을 했을 때는 유상거래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요. 유상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부담부증인데 거래 당사자가 누구는 아니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아니래요. 그러면은 증여로 의심받을 일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어느 부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래요.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유상거래가 맞죠.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취득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우리 취득시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유상일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부로 취득했으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다음에 무상이면 계약일, 그게 상속일 때는 상속개시일, 재산분할일 때는 등기일, 그 다음에 매립간척이면 공사, 준공, 인가일, 그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으면 빠른 날로 가고, 그 다음에 건축이나 개수면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사용이 가능한 날, 그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고, 주택법이 나왔다. 그러면 사용검사가 나와야 되고, 정비법이 나왔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 지목 변경이 나왔다.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죠. 1번 봤더니요. 건축이나 개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한대요? 사용 승인이라든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대요.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아니죠? 사용이 뭐한 날? 사용이 가능한 날.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렇게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라든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그냥 사용일로 간다가 아니라 취득세는요. 가능한 날하고 실제 사용이라고 그중에서 어떤 날로 가느냐면 빠른 날로 가요. 1번 틀렸고. 자, 2번 봤더니요. 지목 변경이 나왔습니다. 지목 변경일 때는 사실상 변경일로 하되 사실상 변경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으로 간다. 틀렸죠? 그냥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역시 어떤 날?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변경일이 확인되면 사실상으로 가고 사실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부상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상이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냥 사실상과 공부상 둘 개가 날짜가 다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그냥 그 하나 알고 있는 날, 그날로 간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유상거래인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무슨 날로 가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 이렇게 가야죠. 유상이니까 그냥 계약일로 가는 경우는 무상거래일 때. 4번에 봤더니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해제를 했어요. 자, 해제가 됐을 때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죠. 두 번째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돼야죠. 자, 근데 등기 등록을 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5번에 봤더니요. 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주택법이네요. 맞죠? 주택법이면 검사. 네, 이렇게 확인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죠.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봤더니 시가 표준액으로 간대요. 자, 우리 시가 표준액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앞에 보니까요. 판결문 중 화해 조서래요. 그러면은 판결문으로 인정 안 되죠? 인정 안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봤더니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대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맞죠. 왜냐면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 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해라든지 인락이라든지 또는 포기가 나왔다. 그러면 판결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하고 그 신고가액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금액으로 가느냐? 큰 금액으로 간다. 자, 1번은 맞고. 만약에 화해 조서라는 말이 없었으면 1번은 틀려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때는 그냥 그 판결문상 금액으로 간다. 또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이랬어야 돼요. 화해 조서가 안 나왔다면.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요. 연부 금액으로 한대요. 연부 취득금. 맞죠? 그때 연부 금액은 무조건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자, 2번은 맞고. 3번 보죠. 3번 봤더니 그 비용으로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됐대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면은요. 무조건 입증된 비용으로 가야죠. 맞고. 4번 보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자, 우리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자,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졌대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그 검증된 금액, 즉 무슨 금액으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보죠. 5번에 봤더니요. 100분의 90이 넘는 가액이 입증이 됐대요. 그러면 그냥 그 장부상 금액으로 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우리 과세표준 문제에서 늘상 나오는 지문. 단독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자, 그래서 봤더니 기업보래요. 전기네요. 전기는 포함 안 되죠. 그죠? 자, 니은번에 봤더니요. 정원이네요. 정원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니까 포함해야죠. 디귿번에 봤더니요. 할부이자네요. 자, 할부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확인해야 돼요? 누군지를 봐야죠. 봤더니 개인이 취득을 했대요. 개인이 취득을 했으면 얘도 포함 안 되네요. 법인이 취득을 했으면 포함해야죠. 할부이자나 연부이자나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자면 포함,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을 하면 제외. 니을번은 건설자금이자네요. 건설자금이자니까 당연히 포함해야 되고, 미음번은 국민주택 채권이니까 포함해야죠.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자, 그래서 포함 안 되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 답은 2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취득세 문제에서 세율 문제는 거의 안 빠지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지 아니면 우리 23회 때 풀었던 것처럼 중과 규정에서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봤더니 표준 세율이 가장 낮은 거래요. 자, 우리 세율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슨 취득이냐부터 봐야죠. 봤더니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면적이 증가됐대요.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과세한다?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리고 세율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22.8%가 돼야죠. 얘는요. 그죠? 자, 그러면은 1번은 2.8%고, 자, 2번을 봤더니 뭐예요? 무상 취득이래요. 무상 취득이면은 증여죠. 상속 외우 무상이니까. 그러면은 815로 가야죠? 815 중에서, 자, 무상일 때는 누군지를 봐야죠. 물건 필요 없고, 비영리 사업자 외우자래요. 그러면은요, 1호로 가야죠. 1호로 가야 되니까 더해서 3.5%. 자, 3번 보죠. 3번을 봤더니 뭐예요? 상속이네요. 상속이면은요. 상속이면은 38광땡. 자, 38로 가야 되네요. 그리고 봤더니요. 주택입니다. 농지만 아니면은 8로 가야죠. 8로 가야 되니까 얘도 몇 프로? 2.8%. 여기서는 4주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유상거래일 때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신축입니다. 신축이면 무조건요. 2.8%죠. 원시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예요?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면 유상거래죠? 자, 유상거래고 물건이 뭐예요? 주택입니다. 자, 유상으로서 주택이면 주택이고 몇 주택이 됐대요? 2주택이 됐대요. 그러면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될 것이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할 것이고 그래서 봤더니 비조정대상 지역이네요. 그러면은 표준세율이죠. 그래서 봤더니 금액은요. 7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유상거래를 주택으로 취득했으면 1%부터 몇 프로까지 가요? 3%까지 가는데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9억 원부터는 3%.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계산을 해야죠? 근데 딱 절반이네요. 절반이니까 몇 프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짜리네요. 자,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세율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봤더니 취득세가 부과가 된대요. 임시건축물인데. 자, 우리 임시건축물은 무조건 비과세죠. 딱 두 개만 제외하고 사치성 재산으로 이용하거나 1년을 초과했거나. 그래서 봤더니 1년 초과라는 말이 없는데 사치성 재산이 나왔네요. 그러면 부과가 맞죠.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요.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개수인데 개수가 비과세가 되려면 단서조항 두 개가 생겨야죠. 첫 번째는요. 공동주택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은 아니어야 돼요. 대수선은 아니야죠. 맞죠? 항상 개수 문제가 나왔을 때 비과세를 물어보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대수선인지 아닌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자, 3번에 봤더니요. 취득세를 부과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나왔습니다. 자, 귀속이나 기부채납이 나오면 비과세. 단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과세죠. 그래서 봤더니요. 무상사용권이 나왔네요. 그러면 부과한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대요. 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봤더니요. 파산 선고에 의해서 취득을 했대요.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취득은요. 취득세 비과세요, 과세요?
과세해야죠. 부과한다라고 해야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지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라 그래서 내놨습니다. 참고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취득하는 것은 무슨 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이죠. 그리고 취득세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5번 보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했으면? 신탁을 했을 때. 자, 신탁을 했을 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은요. 수탁자가 보여야죠. 만약에 수탁자가 안 보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신고 납부하래요. 60일 이내. 근데 보니까요. 등기 나왔네요. 등기 나왔으면 60일이 아니라 접수하는 날까지 이랬어야죠. 60일은 상속하고 등기 빼고는 다 60일이에요. 상속은 6개월이고 등기는 무조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등기 접수하는 날 또는 등기 전 이렇게 가야죠. 2번 봤더니 역시 신고 납부하래요. 그래서 봤더니요. 6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6개월이 나오려면 일단 상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달에 말일자가 있었어야죠. 개월수로 계산하면 항상 달에 말일이 나와야 돼요. 작년에 우리 시험지에서도 한번 출제됐던 내용이죠. 꼭 기억하시고. 3번에 봤더니요. 신고 납부하래요. 60일 이내.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경감된 후에 추징 대상이 됐대요. 아, 추가로 내는구나. 그러면 상속도 아니고 등기도 아니니까 60일 맞죠? 그리고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야 되는데 가산세는요. 제외하고 공제하셔야죠. 제외하고. 들렸고. 4번 보니까 20% 가산세가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대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죠. 20%짜리는 무신고밖에 없습니다. 5번에 봤더니요.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지목 변경은 맞죠? 우리 중과산세는 소유권하고 관련된 것만. 지목 변경은 소유권하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산세가 적용될 리가 없죠.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이제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단독 문제로 많이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어차피 한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이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기출됐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다시 모아봤는데 한번 보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니까요. 100분의 200을 적용한대요. 즉 2배를 적용한대요. 그런 경우는 없죠. 자, 봤더니 뭐 했대요? 대도시에다가 법인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3배짜리죠. 취득세만 기준세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요. 3배면 그냥 100분의 300, 5배면 100분의 500 이렇게 가요. 2번 봤더니 부과한대요. 묘지는. 틀렸죠? 자, 묘지는 어디에서만? 취득세에서만 과세. 나머지는 비과세. 3번 봤더니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가압류네요. 가압류면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0.2%가 맞는데 과세 표준이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채권 금액이 돼야죠.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은 전부 다 무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잘 정리하시고. 4번 보죠. 가산세가 부과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자,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면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신고 의제제도. 그래서 보니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뭐 한 걸로 봐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주죠. 그래서 가산세는 안 나옵니다. 자, 5번에 봤더니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같은 채권인데 둘 이상의 저당권이 잡혔대요. 채권이 하나인데 물건이 2개다. 저당권은 채권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도 하나로 봐서 어디에다가 내는 거예요?
처음 등록하는 곳이 납세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겠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요. 채권 금액이 없대요. 그러면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요? 목적이 된 금액으로 간다. 항상.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경매 신청은 다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뭘로 가느냐? 그 목적이 된 것으로 가라고요. 즉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으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요.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가? 명의자가. 유일하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자죠. 등기 등록을 하는 자니까. 3번에 봤더니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데요. 6,000원 미만이면 틀렸죠.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을 징수를 해야죠. 네, 3번이 틀렸죠. 4번 보죠. 상속이 원인이네요. 상속이니까 부동산가액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8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보죠. 5번에 봤더니 신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등기하기 전까지죠. 만약에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됐거나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됐거나 이런 말이 나왔으면 그때는 60일이겠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래요. 과세 표준은 원칙이. 틀렸죠? 등록면허세도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은 신고한 금액으로 가야죠. 자, 2번 봤더니요. 100분의 300으로 한대요. 3배 중과세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를 했대요. 자,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를 하면 3배 중과세가 맞죠? 근데 그게 은행이면 중과 제외 업종이죠? 중과세 안 하죠.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인 도시형 업종, 금융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봤더니요. 부과하지 않는데요. 누구에 대해서? 외국 정부에 대해서. 자, 외국 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죠. 그래서 봤더니요. 과세하는 외국 정부래요. 그러면 우리도 부과해야죠. 틀렸고. 4번 봅니다. 자, 4번 봤더니 등록자의 주소지로 간대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틀리네요. 지방세에서 누구누구 주소지로 한다라고 나오면 다 틀린 문장. 참고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요? 등록반청 소재지로 가야죠. 5번 봤더니요.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대요. 그러면 공부상 금액으로 하죠. 공부상 금액으로. 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에 뭐라고 적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금액이 중요한 거지 신고서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평가단 해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주시면서 틀린 문제들, 알았는데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어떤 부분하고 헷갈렸는지를 꼭 비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한번 내가 실수한 문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워졌죠? 코로나도 다시 좀 심각해졌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급하게 생각할수록 조급한 마음이 들고요. 조급할수록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답답해져요. 그냥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꾸준하게 해나가세요. 그러셨나요? 만족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못하시는 분이든 시간이 많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를 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시험 보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믿음 하나로 꾸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